뉴욕 교회의 한적한 동네. 데이비드와 세라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다. 데이비드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45세의 작가였고 40세의 직장인 세라는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닌 매력적이고 외향적인 여성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어느덧 익숙함이라는 그늘 아래 열정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사라가 다니는 회사의 파티에서 그녀는 제시카라는 매력적인 35세의 편집자를 만났다. 제사카는 독신의 자유분방하고 사랑과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이었다. 술잔이 오가며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제시카는 자신의 경험담이라며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라도 제시카의 설득과 데이비드의 호기심에 이끌려 결국 스와핑에 동의하게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또 다른 부부를 소개받았다. 성공한 사업가인 50세의 마크와 그의 아내이자 전업주부인 42세의 에밀리였다. 마크는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약간 뚱뚱했고 자신감 넘치고 다소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반면 에밀리는 수수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남편에게 순종적인 여성이었다. 두 부부는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고급 바에서 처음 만났다. 어색함 속에서도 술잔이 오가고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데이비드는 조용한 에밀리에게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고 사라는 자신감 넘치는 마크의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며칠 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마크와 에밀리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의 파트너를 바꾼 그날 밤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사라는 마크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데이비드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해 털어놓았고 데이비드는 그런 그녀에게 공감하며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자와는 다른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사라는 마크와 함께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마크는 사라의 외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사라는 그런 그의 관심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는 마크의 관심이 자신의 외면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와 사라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크와 에밀리를 배웅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마크와 에밀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함께 있어도 세라와 함께 있을 때만큼의 편안함과 설렘을 느낄 수 없었다. 에밀리는 여전히 헌신적이고 상냥했지만 데이비드의 마음은 이미 사라에게 가 있었다. 같은 시간 사라는 마크와의 관계에 점점 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칭찬은 공허하게 들렸고 그의 행동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데이비드와 사라는 서로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스와핑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후 사라는 마크에게 몰래 연락하며 그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에게 애정이 담긴 편지를 썼으며 의미심장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우연히 사라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녀가 마크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큰 충격을 받았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사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추궁했고 사라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마크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당신과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열정을 그에게서 느꼈어. 데이비드는 사라의 말에 더욱 절망했다. 그는 사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불신의 골이 생겼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사라는 마크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사라는 마크에게 자신의 고민과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크는 그녀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주었다. 사라는 마크에게서 데이비드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위안과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마크는 결국 사라에게 실증을 느꼈고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사라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마크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한편 데이비드는 사라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사라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사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성경의 구절처럼 데이비드는 오랜 고민 끝에 사라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라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상담 치료를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와 사라는 조금씩 예전의 관계로 회복되어 갔다.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 했고 서로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며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스와핑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사라는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당신을 잃을 뻔했어. 데이비드가 말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 거야.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사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앞으로는 당신에게만 충실하며 살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 구절처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스와핑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찾은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헌신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어느 날 데이비드와 사라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에 다시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는 우리가 참 어리석었지. 데이비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맞아. 사라도 동의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테니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이다. 세월이 흘러 데이비드와 사라는 노년의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그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라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데이비드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사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사라는 데이비드가 떠난 후에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명작이 되었다. 사라는 데이비드가 떠난 지 몇 년 후 그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는 성경 구절처럼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다.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것이다.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느 늦은 밤, 한 젊은 부부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도 저들처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가 물었다. 물론이지.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진정한 사랑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는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어느 한적한 마을,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그들의 이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데이비드와 사라를 추억하며. 기념비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경의를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데이비드와 사라를 기억하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연인이 그 기념비를 찾아왔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들처럼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래, 우리도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잊지 말자. 남자가 덧붙였다. 그들은 기념비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데이비드와 사라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도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사랑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마을을 방문한 한 여행자가 기념비 앞에 서서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마을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삶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찾고자 다짐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어느 날 한 영화 감독이 그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데이비드와 사라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했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데이비드와 사라가 서로에게 쓴 편지들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편지들에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자 나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데이비드가 사라에게 쓴 편지 중 한 구절은 영화의 명대사로 꼽히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영화의 성공으로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다.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했.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그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소설을 완성했다.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젊은 독자가 말했다. 저도 데이비드와 사라처럼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또 다른 독자가 덧붙였다.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지며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영원 불멸의 이야기가 되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데이비드와 사라의 기념비를 방문했다. 그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현장을 찾아온 것이었다. 선생님,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인가요? 한 학생이 궁금한 듯 물었다. 물론이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단다. 학생들은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감동이 가득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한 여학생이 수줍게 말했다. 나도 그래. 다른 남학생도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거야,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가길 바란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 학생들 중 몇몇은 실제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들처럼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끌림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어느 날 데이비드와 사라의 기념비를 관리하던 노인이 그곳을 찾은 젊은 연인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은 말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연인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도 저들처럼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여자가 말했. 그래,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남자가 덧붙였다. 그들은 기념비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데이비드와 사라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질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예술가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연구했고 그들의 사랑이 지닌 깊이와 숭고함을 표현하기 위해 고심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냈다. 그림 속에는 데이비드와 사라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가득했다. 배경에는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은 전시회에 출품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림 속 데이비드와 사라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관람객이 덧붙였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림은 유명해져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그 그림 앞에 섰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우리도 저들처럼 영원히 사랑하자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요, 여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 데이비드와 사라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